그날 나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그 메시지를 발견했다. 오빠, 이번에 산 가방 고마워. 우리 비밀 통장에서 뺏어 샀어. 그 문구가 내 눈앞에서 춤을 추듯 번뜩였다. 결혼 10년. 내가 CEO로 일군 회사의 성공 뒤에 숨겨진 그의 배신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갉아먹는 독이었다. 넌 그냥 돈벌이 기계지. 진짜 사랑은 아니야. 그의 취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내 존재를 부정하는 그 말은 나를 산채로 파묻는 듯 했다. 나는 즉시 폭발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그 메시지를 지웠다. 지우는 행위 자체가 나를 진정시키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남편, 김민주는 여전히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 나의 성공을 지탱하는 척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의 비밀 통장은 단순한 은행 계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이중생활을 위한 자금 창고, 나의 노동으로 쌓인 돈을 훔쳐 그의 쾌락에 바치는 재단이었다. 나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나는 여전히 여기 있는가? 왜 이 결혼을 유지하는가? 답은 간단했다.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민주는 부엌에서 토스트를 구우며 웃었다. 여보, 오늘도 바쁘지? 내가 저녁 준비할게. 그의 미소는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그 뒤에 숨겨진 가식을 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스친 불안, 어쩌면 내가 뭔가 알아챘을까 하는 두려움. 나는 대답했다. 고마워. 그 말 속에 담긴 차가움은 나만 느낄 수 있었다. 회사에 도착해 나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민준 씨의 금융 기록을 조사해봐. 은밀하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위치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 IT 기업의 CEO로서 나는 데이터의 힘을 알았다. 정보는 무기였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의 비밀 통장은 3년 전부터 존재했다. 매달 나의 보너스 중 일부가 그쪽으로 흘러들었다. 상대는 그의 회사 동료, 이지은. 젊고 야심찬 여자. 사진을 보니 그녀는 나와 닮아 있었다. 더 젊고 덜 피곤한 버전. 그 사실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민주는 나를 대체하려 했던 걸까? 아니, 그는 나를 이용했다. 나의 성공을 밟고 자신의 쾌락을 쌓았다. 나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민준을 관찰했다. 그는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물었다. 요즘 회사 어때? 그는 대답했다. 그냥 그래?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은 이제 메아리처럼 공허했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그의 배신이 반복 재생되었다. 왜 나일까? 내가 너무 바빴기 때문인가? 아니, 그건 변명이었다. 민주는 선택했다. 그는 나의 신뢰를 저버렸다. 나는 다음 날 은행에 연락했다. 남편의 계좌를 확인해 주세요. 공동 명의로 법적으로 가능했다. 결혼 후 재산은 공유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의 행동을 더 지켜보았다. 그는 여전히 이지은과 연락했다. 메시지에서 보았다. 이번 주말에 만나자. 호텔에서 나는 그 호텔을 알았다. 서울 중심가의 고급 호텔. 나의 회사 파티가 열리던 곳.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매일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웃음은 사라지고
대신 계산된 미소가 자리했다. 나는 민준에게 더 친절해졌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물으며 그의 반응을 관찰했다. 그는 안심하는 듯했다.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 좋네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안심이 나의 무기였다. 나는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며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이혼은 안 되었다. 그는 고통받아야 했다. 나처럼. 하지만 폭발적으로가 아니라 서서히. 그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첫 번째 움직임은 작았다. 나는 그의 회사에 익명으로 팁을 보냈다. 김민준 씨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있어요. 거짓이었다. 하지만 조사로 이어질 터였다. 그의 비밀 통장이 드러날 수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며칠 후, 민주는 집에 와서 불평했다. 회사에서 갑자기 감사 들어온대. 이상해. 나는 동정하는 척했다. 힘들겠네. 내가 도와줄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그의 눈에 스친 불안이 나를 만족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내 가슴이 아팠다. 이게 나인가? 복수를 위해 거짓을 만드는 나. 기다림 속에서 나는 변했다. 예전에 나는 민준을 사랑했다. 그의 미소를 위해 일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증오로 변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무관심으로. 나는 그의 고통을 예상하며 잠들었다. 다음 단계는 이지은이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파헤쳤다. 그녀는 야심차게 보였다. 승진을 노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상사에게 연락했다. 나의 네트워크는 넓었다. 그녀가 회사 기밀을 유출할 수 있어요. 또 거짓. 하지만 효과적이었다. 그녀의 삶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설득했다. 왜 계속 살아야 하는가? 복수를 위해. 임랭 콩큐독 AI, 토이넨 라. 침묵은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오늘도 참았다. 내일은 움직인다. 그 글자가 나를 지탱했다. 민주는 점점 불안해졌다. 여보,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나는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민준의 회사 감사 결과가 나왔다. 아무 이상 없음.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집에서 그는 소리를 질렀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조용히 물었다. 누가 너를 미워하나 봐이.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의심의 눈빛. 하지만 곧 웃었다. 설마. 나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공포를 보았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작은 균열로. 나는 이지은을 더 파헤쳤다. 그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녀는 민준과의 사진을 숨겨놓았다. 하지만 나는 해킹 없이도 찾을 수 있었다. 나의 IT 지식으로. 나는 그 사진을 저장했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녀의 승진 심사가 다가왔다. 나는 그녀의 동료에게 익명 메시지를 보냈다. 이지은이 상사와 불륜 중이야. 거짓은 아니었다. 민주는 그녀의 상사가 아니었지만 회사의 윤리 규정을 위반할 수 있었다. 회사 문화에서 불륜은 금기였다. 며칠 후 민주는 집에 와서 울었다. 지은이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대. 나는 놀란 척했다. 지은이. 내 동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야. 걱정돼.
그의 눈물은 진짜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위선으로 보였다. 그는 나를 배신하면서 울지 않았다.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질 거야. 내 손길이 차가웠다. 이 순간 나는 내 안의 변화를 느꼈다. 공감이 사라졌다. 대신 만족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기다림은 나를 갉아먹었다. 밤마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왜 나인가? 라는 질문이 반복되었다.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결혼 초기, 민주는 나를 지지했다. 내가 성공하면 나도 행복해요. 하지만 성공 후, 그는 변했다. 나의 바쁨을 핑계로 외도를 시작했다. 나는 그를 용서하려 했었다. 한 번은 의심했지만 참았다. 임랭. 그 임랭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임랭은 약함이었다. 행동만이 변화시켰다. 다음 단계는 재정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혼 준비를 해주세요. 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변호사는 물었다. 왜 기다리시죠? 나는 대답했다. 그가 먼저 무너지게 할 거예요. 나는 민준의 비밀 통장을 동결시켰다. 법적으로 가능했다. 공동재산. 은행에 연락해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어요. 라고 했다. 민준은 곧 알게 되었다. 그는 집에 와서 소리쳤다. 내 통장이 왜 동결됐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모르겠어. 은행에 물어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너가 한 짓이야. 그는 물었다. 나는 부정했다. 왜 내가? 하지만 내 눈빛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는 사과했다. 미안해. 요즘 스트레스 받았어. 나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그의 불안이 커질수록 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 나는 이지은을 만났다. 우연인 척 그녀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안녕하세요. 민준 씨 아내예요. 그녀는 놀랐다. 아, 네. 대화는 짧았다. 민준 씨가 요즘 힘들어해요. 당신 때문인가요? 그녀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세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웃었다. 알아요. 조심하세요. 그 말은 위협이었다. 그녀는 그 후 민준에게 연락했다. 나는 그의 폰을 확인했다. 그 여자가 알아. 어떻게 해? 민준의 답, 침착해. 내가 처리할게. 그들은 나를 과소평가했다. 그게 실수였다. 나는 나 자신과 싸웠다. 이 복수가 나를 파괴할까? 매일 거울 속에서 내 눈이 더 차가워졌다. 웃음은 가식이었다. 친구들은 물었다. 요즘 어때? 나는 대답했다. 좋아. 하지만 속으로는 외쳤다. 왜 계속하나? 답은 명확했다. 그들이 나처럼 고통받게 하기 위해. 임랭은 끝났다. 행동이 시작되었다. 민준의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불륜 의혹. 그는 상사에게 불려갔다. 집에 와서 그는 술을 마셨다. 모든 게 엉망이야. 나는 물었다. 왜? 그는 털어놓았다. 동료와. 그냥 친구야. 거짓말. 나는 알았다. 그의 고백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더 깊이 무너지게. 민준의 고백이 왔다. 그날 밤 그는 무릎 꿇고 말했다. 미안해. 지은이와. 실수였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앉아서 그를 보았다. 얼마나 됐어? 그는 대답했다. 3년. 그 숫자가 나를 찔렀다. 3년 동안 나는 모르고 살았다. 그는 계속했다. 너를 사랑해. 용서해 줄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비밀 통장은? 그는 놀랐다. 어떻게 알아? 그 순간 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모든 걸 알아. 그는 울었다.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내 돈이야. 거짓. 나의 보너스였다. 나는 일어났다. 생각해볼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끝났다. 복수는 이제 가속되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지시했다. 이혼 서류 준비해.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의 후회를 이용했다. 이지은은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소문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게 끝났어. 내 탓이야. 민준은 절망했다. 그는 나에게 매달렸다. 도와줘. 내 네트워크로. 나는 웃었다. 왜 내가? 그의 눈에 절박함이 보였다. 나는 동의했다. 알았어. 하지만 도와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새 직장을 방해했다. 익명으로. 이 과정에서 나의 마음이 변했다. 처음에는 분노였다. 이제는 냉정한 계산.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오늘 그를 더 무너뜨렸다. 나도 무너지는가? 도두가 왔다. 밤에 그의 잠든 얼굴을 보니 옛사랑이 스쳤다. 하지만 곧 사라졌다. 그는 나를 배신했다. 나는 계속했다. 민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병원에 갔다. 우울증이래. 그는 말했다. 나는 동정했다. 쉬어. 하지만 속으로는 만족했다. 그의 고통이 나의 치유였다. 아니, 치유가 아니었다. 그냥 균형. 나는 그의 친구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민준이 불륜했대. 그들은 멀어졌다. 그는 고립되었다. 한 번 나는 도두했다. 그의 눈물을 보니 멈출까 생각했다. 하지만 떠올렸다. 그의 말, 넌 돈벌이 기계지. 그게 나를 밀어붙였다. 복수는 이제 불가역적이었다. 나는 그의 비밀 통장을 공개했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 그는 소리쳤다. 왜 이제야? 나는 대답했다. 때가 됐으니까. 그의 삶이 무너졌다. 회사에서 해고 위기. 친구들 사라짐. 이지은은 그를 버렸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녀의 메시지. 민준은 나에게 왔다. 용서해. 다시 시작하자. 나는 거부했다. 늦었어. 그의 얼굴에 절망이 가득했다. 나는 그걸 즐겼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이 텅 비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민준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재산은 내 거야. 그는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가 나를 지지했다. 비밀 통장, 메시지. 판사는 나에게 유리했다. 민준은 패배했다. 그는 집을 나갔다.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그의 말. 나는 대답했다. 너 때문에. 그 후 그는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새 직장에 팁을 보냈다. 불륜 전력 있어요. 그는 취직되지 못했다. 이지은도 마찬가지. 그녀는 서울을 떠났다.
민주는 술에 빠졌다. 나는 그를 관찰했다. 멀리서. 그의 변화가 나를 불안하게 했다. 나는 아직 인간인가? 밤마다 악몽이 왔다. 그의 얼굴, 울음. 나는 자책했다. 너무 갔나? 하지만 떠올렸다. 나의 고통. 3년의 임랭.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복수는 이제 습관이었다. 멈출 수 없었다. 민주는 나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나는 동의했다. 카페에서. 그는 야위었다. 미안해. 용서해. 나는 물었다. 왜 했어? 그는 대답했다. 외로웠어. 내가 바빠서. 변명. 나는 웃었다. 그게 이유. 그는 울었다. 도와줘. 나는 거부했다. 내 인생이야. 그 만남 후 나는 변했다. 예전에 나는 사라졌다. 회사에서 나는 더 성공했다. 하지만 행복은 없었다. 복수가 나를 비웠다. 민준의 삶은 바닥이었다. 그는 부모 집으로 갔다. 다시 시작하게 하지만 소문이 따라왔다. 가족마저 그를 피했다. 나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그의 비밀을 공개. 소셜미디어의 익명으로. 불륜남 김민준 사진과 함께. 그것은 퍼졌다. 그의 이름이 망가졌다. 그는 병원에 입원했다. 자살 시도. 소식을 듣고 나는 충격받았다. 내 탓인가? 도두가 컸다. 하지만 갔다. 병실에서 그는 말했다. 왜 나한테 이래? 나는 대답했다. 너가 시작했어. 그의 눈에 증오가 보였다. 나도 마찬가지. 퇴원 후 그는 사라졌다. 지방으로. 나는 추적했다. 그의 새 삶을 방해했다. 직장, 친구, 모든 걸. 내 마음은 갈라졌다. 만족과 후회. 나는 일기를 불태웠다. 하지만 기억은 남았다. 복수가 나를 바꿨다. 마지막으로 민주는 편지를 보냈다. 너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의 그 말은 맞았다. 나는 성공했지만 텅 비었다. 회사에서, 집에서, 홀로.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나의 삶은 그를 파괴하며 나도 파괴되었다. 이게 정의인가?